안녕하세요 여러분, 파죽지세현 구독자 여러분, 오늘도 지세현입니다. 제가 요즘 진짜 살벌하게 스케줄을 휘몰아치게 보내고 있는데요, 이 영상을 촬영하는 오늘을 기점으로 저 진짜 저의 첫 상업영화 코넬의 성자 촬영 시즌이에요.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저에게 되게 감사한 기회가 왔죠. 자립청년 후원회,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행사가 있어요. 그 뜻깊은 자리에 저에게 강연 제의가 와서 1시간이 주어졌어요. 이제 그 친구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들을 이 바쁜 촬영 기간 틈틈이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. 한 달 전쯤부터 제안을 받은 거라서 진짜 오늘이 오긴 오네요. 지금 어디에 오신 건가요? 정화예술대, 오늘 이곳에서 저의 1시간 동안의 강연을 할 곳이에요. 인스타 하나 올리려고요. 여러분, 저희 가장 오래된 팬이자 정말 이제 동생을 세연이가 오셨어요. 진짜 너무 고마워. 선물 받았어요. 든든한 지원금. 이 치열한 이 바닥을 이 맛에 버티고 깜짝 방문. 너무 앞서서 이미영 회장님께서 훌륭하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저도 영광이고요. 일단 이렇게 따뜻하고 훌륭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일단 여러분들과 제가 주어진 시간은 50분인데 이 소중한 50분을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여기에서 강연을 하는 동안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확실하게 서사를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요. 저를 3가지 자아로 나눠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저는 지금 상업영화 저 코넬의 성자를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고요. 연기를 하는 게 저의 이제 본캐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저를 찾았어요. 미술작가 지세현이 됐는데요. 제가 잘하는 것을 먼저 찾다가 몇 년의 시행착오를 겪고 좋아하는 것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주변 분들의 권유로 인해서 배워본 적도 없고 지식도 없지만 모든 일들을 지식으로만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 그림을 그려서 전시회를 열게 됐고, 3번째로 이거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제안을 받은 사업이에요.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잘할 수 있었던 건 연기였고, 좋아할 수 있었던 건 그림이었고, 마무리로 저에게 온 지금은 이 의류 관련된 일인데요. 제가 이렇게 저의 3가지를 설명드린 이유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. 저는 자신감에 대해서는 사실 드릴 말씀이 없어요. 제 생각에는 자신감은 약간 좀 위장술 같아요. 제가 어느 영역에서는 분명히 자신감이 있었는데 어느 영역에서는 또 없잖아요. 그래서 저는 자신감보다는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눠보고 싶어요. 그래서 자신감과 자존감을 구분하기. 자신감은 유에서 무를 창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. 저에게 원래 없었던 부분에 대한 자신감을,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자신감을 표현하자면, 제가 자장면 한 그릇을 다 먹을 수 있어요. 그런 경험이 10번 이상 있으니까. 그러면은 나는 이 자장면 한 그릇 다 먹을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있죠. 근데 짬뽕은 먹어본 적이 없어. 근데 내가 이걸 다 먹은 척을 해야 해. 그러면은 자신감 있는 척하고 그걸 먹을 수 있잖아요. 이렇게 속이려면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렇지만 티가 나겠죠. 맵고 뜨겁고 먹어본 적 없고 불편하고. 제 직업이 배우라면 좀 더 가까운 가수로 예를 들어볼게요. 아이돌 가수가 데뷔를 앞두고 그 데뷔곡을 위해서 정말 미친 듯이 훈련을 하죠. 그랬을 때 그 데뷔 무대에서 느껴지는 자신감은 그럼 가짜고 위장술일까요? 그것도 자신감이겠죠. 그럼 그 아이돌 가수가 7년차가 돼가지고 똑같은 데뷔곡 무대를 했을 때는 어떨까요? 또 다른 자신감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겠죠. 그 7년 후에 보여지는 자신감은 자존감이 만들어준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내가 내 경험으로 증명돼서 증거로 확인된 자신감이니까요. 그래서 저는 자존감이 즉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내가 내 경험으로부터 증명받은 것은 절대적인 자존감이거든요. 근데 보통 우리들은 아까 짜장면 같은 게 무슨
대단한 자존감일 수 있겠어? 가수들은 무대 멋있으니까 그게 그럴싸한 자존감 아닌가?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영역이나 가치는 내가 판단하는 거라 나만 알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자존감 높은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엄청 많은 경험들로 인해서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것들로 쌓이고 쌓여서 그 자신감 있는 애티튜드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저는 이런 자존감 높은 사람들이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구분지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존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는 갖고 태어나요. 완벽한 자존감을 갖고 태어나는데 살면서 크게 훼손을 하기 시작해요. 제가 마리사 피어라는 저자가 쓴 책 중에 나는 오늘도 나를 응원한다라는 책이 있어요. 제가 이걸 21살 때 읽었는데 여기에서 과거에 자존감을 굉장히 크게 훼손됐었던 나를 찾아가는 훈련법이 나와요. 모두들 지금 한번 제가 말씀 전달 드리는 대로 한번 따라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. 한번 눈을 다 감아봐 주세요. 눈을 감고 내 인생에서 내 자존감이 가장 크게 다쳤던 때로 한번 지금 2023년 4월 15일에 내 자신이 찾아가 봐 주세요. 아주 선명한 그림으로. 조금은 우울하고 위태로운 내 자신이 보이죠. 내 자신한테 나 지금 몇 살에 지세연인데 너 생각보다 괜찮게 살고 있을 거야.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내일이 없는 애처럼 슬퍼하지 마. 괜찮아. 라고 그 내 모습을 꽉 안아주세요. 충분히 안아주시고 나서 눈을 떠주세요. 이 내용이 굉장히 어색할 수 있고 낯간지러울 수도 있고 오글거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 책에서도 조금이라도 자기의 훈련법이 의심스러우면 당장 중단하라는 말이 책 곳곳에 계속 나와요. 그래서 저도 21살 때는 이 말을 조금 의심했었어요. 제가 악몽을 반복적으로 꾸는 수면장애 같은 게 있었어요. 저는 365일 꿈을 꾸는데 그냥 인간은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제 꿈에 특수성이 있다면 정말 너무 비슷한 조건의 꿈으로 계속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. 근데 그게 저는 14살에서 16살 사이였거든요. 조금 이상하죠. 14살, 16살 때 제 조건으로 자꾸 꿈을 꿔요. 길 가다가 만나도 누군지도 모를 그런 동창들이 자꾸 꿈에 나오고 영화 속 주인공처럼 자꾸 제가 궁지에 몰려요. 그래서 이게 문제인 줄 몰랐다가 그냥 우연히 심리 상담을 받았어요. 근데 이게 제가 살면서 가장 크게 자존감을 훼손당했던 시기라고 하더라고요. 사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14살, 16살 때가 아니에요. 저희 집이 3남매인데 저랑 가장 비슷하게 생기고 성향이 똑같은 큰 누나와 사별을 했습니다. 지병을 앓고 있었다던가 이렇게 죽음을 예견할 수 있었던 사별이 아니라 정말 어제까지 통화하고 이번 주 토요일 날에 만나기로 했는데 수요일 날에 사별을 하게 됐어요. 그리고 저는 다가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 나이였기 때문에 되게 덤덤했거든요. 그래서 저는 회복이 가족들 중에 제일 빨랐어요. 근데 회복이 한 번 됐으니까 이게 이대로 쭉 살 수 있는 줄 알았어요. 군대를 갔다 오고 20대 중반이 되고 후반이 되고 30대가 되니까 이 사별은 회복되는 게 아니더라고요. 평생 내 가슴속에 남아있는 거고 내가 이렇게 생각이 변할수록 그 존재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생각도 너무 바뀌더라고요.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느낄 슬픔을 생각하면은 슬플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저는 20대 때 어떻게 지냈냐면 무조건 제가 규정 지어놓은 감정대로만 살았어요. 난 무조건 강해야 되고 독해야 되고 꿈을 위해서 치열하게만 살 거야. 정말 전 그렇게 살았어요. 그래서 저희 둘째 누나가 저한테 가끔 큰 누나 얘기를 꺼내면 전 진짜 싫어했어요. 얘기하지 말라고. 언제까지 슬퍼할 거야? 맨날 이랬어요. 근데 제가 2020년부터 깨달았죠. 슬픔과 그리움도 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감정이구나. 억지로 저를 틀에 우겨 넣어서만 살다 보니까 제 진짜 자아가 몸부림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. 그래서 이 자존감을 훼손시켰던 게 19살이 아니라 사별을 겪었던 그때가 아니라 전혀 무관한 14살, 16살이었던 거예요. 이 말은 아픔이랑 막 그런 외부의 슬픔이 결코
우리 자존감을 훼손시키진 않아요. 생각보다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 자존감을 회복한다는 것은 내 인생 그래프를 쭉 놓고 봤을 때 나를 망가뜨려 놨던 시기로 돌아가서 그 시절의 저를 확실하게 회복시켜주는 것이 순서라는 것을 저도 전문가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세현의 자존감 회복기를 말씀을 자세히 드릴게요. 저는 16살 대형기획사에 캐스팅이 됐어요. 저는 캐스팅이 된 거예요. 그 말은 그냥 드림 콘서트 보러 갔다가 너 연예인 관심 있어? 아이돌 해볼래?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아무 노력 없이 제안이 왔는데 그것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형기획사인데 콜! 막 이런 마음으로 임했죠. 근데 제가 거길 갔을 때는 꿈과 열정이 엄청 뜨거운 분들이 많았죠. 저는 과연 그때 꿈과 열정이 있었나?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인생을 부모님이 만들어주는 대로 또 이렇게 외부에서 기회가 온 대로 그렇게 19살까지 지냈습니다. 그러다가 가족과의 그런 사별로 저의 인생이 모든 게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죠.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교를 가놓고 군대를 갔어요. 군대 가서 획득한 게 있다면 제가 군생활을 하는 동안 TV에 나오는 분들이 어떻게든 연결돼서 같이 연습생했던 분들이었어요. 근데 그분들이 TV에 나오면서 저는 그 꿈을 찾았어요. 나 저거 해야겠다. 군대 입대했을 때 제 전공이 영어교육과여서 제대하고 그냥 영어 선생님 해야겠다. 암묵적인 가족들과의 합의로 입대를 한 거였는데 그냥 단순하게 꿈을 찾았어요. 그래서 저는 공군이었기 때문에 6주마다 정기 휴가를 나가요. 휴가를 나가서 캠코더 하나 세워놓고 나 군인이에요. 이제 제대가 뭐 6개월 남았는데 내가 6주 휴가 나올 때마다 영상을 찍어 보낼 테니까 제대하고 나서 나를 그런 기회를 달라. 그래서 한 10군데 보냈는데 5군데에서 연락이 왔어요. 그래서 바로 제대하자마자 갔어요. 그 중에 그 대형기획사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환대를 받았어요. 모든 게 다 제 중심이었고 실력과 상관없이 또 환대를 받았어요. 저는 10대가 아쉬웠잖아요. 그래서 20대를 정말 잘 살고 싶었어요. 정말 성실하게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. 근데 여러분 저 모르시잖아요. 절대 그 노력에 결실이 맺어지지 않았어요. 내가 획득한 게 없으니까, 이 노력의 결과가 없었으니까. 그래서 이제 와서 보면은 내 자존감은 컸지만 이 자존감은 향후 몇 년 후에 보란듯이 내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었다.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의 자존감의 완성은 없다는 걸 저는 이때 알았어요. 이 대표님이 내 능력을,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는데 내 한계가 이게 다인 걸 알면 어떡하지? 이런 걸로만 너무 의심이 많았어요. 제가 이걸 깨닫게 된 계기가 마지막 소속사에서 헤어지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잠깐 저를 방치해봤어요.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버리고 SNS도 안 하고,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신인은 더더욱 5개월 동안에 SNS조차 안 하고 잠수를 탄다는 건 사라지겠다는 뜻이에요. 그 정도로 저를 외면하고서 지내고 있는데 이제 누군가가 저한테 여행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. 갔어요. 사진을 올렸는데 정말 그거 하나로 갑자기 기회들이 막 오는 거예요. 너무 어이없게 내가 그렇게 찾아다닐 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대가가 없더니 그냥 조금 힘들고 편안하게 있었더니 소속사분들이 연락을 막 주시고 작품 캐스팅이 들어오더라고요. 근데 이것도 제 능력으로 읽어낸 건데도 저는 의심했어요. 이거 좀 있으면 다 어차피 무너질 거 아닌가? 그냥 너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 잘 속이고 있다. 인생은 다 때가 와 라는 말 제일 싫어해요. 인생은 다 때가 와. 한 치 앞도 모르겠는 인생을 살고 있는 저한테 세연아, 인생은 다 때가 와. 뭘 그렇게 불안해해. 뭘 그렇게 아둥바둥해. 좀 편하게 생각해. 이 말 때문에 때가 오기 전까지의 저를 버리고 살잖아요. 그렇게 되지 않은 자들은 그 때가 오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좌절감을 겪고 있을까요? 때가 오기 전까지의 내 가치를 밑바닥 취급하면서 올해도 내가 그 때가 안 왔구나, 내년에는 오겠지?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요? 그걸 그냥 깨달았어요. 그 때가 오지 않아도 내가 얼만큼 노력하고 가치 있는 삶을 내가 정해놓은 목표치를 도달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삶에
방향을 정했어요. 아까 배우 지세연에 써 있었던 커리어는 정말 다 캐스팅으로 된 작품들이었어요.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오디션을 봤을 때 작품들은 다 떨어지고 어떻게 이렇게 감독님들이, PD님들이, 작가님들이 나를 다시 찾아주지? 그러면 내가 적어도 이거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마음에 들었던 그 부분을 더 디벨롭 시켜서 나를 만들어가면 되겠네? 라는 좀 방법을 찾게 됐어요. 인생도 그런 거 아니에요?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를 조금씩 경험하다 보면은 그 결대로 살아가는 거고. 그러다 보니까 제 곁에는 좋은 분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.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. 이 얘기로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. 제가 들었던 글 중에 인생은 물컵이라는 말이 있어요. 내 인생이 물컵인데 이 물에 어느 날 진흙 한 덩어리가 튀어 들어왔어요. 그럼 우리는 그 진흙을 숟가락으로 막 퍼서 빼내겠죠. 그러면 안에 있는 물은 어떻게 됐을까요? 끝하게 그 진흙 덩어리가 빠져나갔을까요? 숟가락으로 막 흙탕물이 됐겠죠. 근데도 우리는 계속 빼내요. 그러다가 포기하고 그 흙탕물로 가만히 있죠. 머리로는 알아요.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서 정화시키는 게 빠르다는 걸. 이 말을 보면서 좋은 글이네 했는데 제가 아주 최근에 영화 첫 리딩을 하러 갔어요. 제가 영화에 딱 중간부터 나오거든요. 영화에서 볼 때는 아주 반전을 지고 있는 재밌는 캐릭터인데 리딩에서는 1시간 동안 침묵을 하고 있었어요. 아주 말하는 법을 까먹을 것 같을 때 딱 제가 나오니까 용기가 되게 말린 거예요. 스스로 안 그래도 만족스러운 연기를 하면서 살진 않지만 까마득한 후배가 기싸움을 걸더라고요.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로 집을 왔죠. 그러면 저에게 그 리딩에서 불만족스러웠던 연기 그리고 그 후배의 기싸움, 이게 저한테는 진흙 한 덩어리였겠죠. 집에 와서 조금 무기력했어요. 햇살이 막 집에 쏟아지면서 막 나른하고 무기력해서 친구한테 막 그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저는 그날 그 다음 일정을 막 있었어요. 너무 하기 싫었는데 갔죠. 그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밤에 아까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. 야, 너 괜찮아? 순간 뭐가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. 그 생각이 들었어요. 내가 나도 모르게 그 깨끗한 물을 채웠구나. 그 뮤지컬을 보러 가고 가족들을 만났고 우리 회사 식구들을 만나면서 나도 모르게 깨끗한 물을 채워 넣은 거예요. 근데 저는 그때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. 내가 감독님한테 뭐 혼난 것도 아니고 뭐 잘린 것도 아니고 그 후배랑 싸운 것도 아니잖아요.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완전 나를 흙탕물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. 이렇듯 여러분들도 살면서 나도 모르게 흙탕물 만드는 것에 또는 흙탕물 상태에 내 자신에 적응이 됐을 수도 있어요. 그게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 자기 학대라고 하더라고요. 여러분들 이 말 뜻이 각자 받아들이는데 개인차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1시간 동안 드렸던 얘기 중에 내 삶에 이 부분은 와닿는다. 저 지세연이라는 배우는 이렇게 살았나 보다 중에 마음에 드는 거 마음속에 가져가시면 좋겠고요. 이게 제일 어려운 말이겠지만 내 자신부터 이렇게 깨끗한 물 상태가 되어야 누군가의 공격이 와도 나의 큰 데미지 없이 원래 나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고, 앞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 살면서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오잖아요. 그래도 적어도 나부터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 힘쓰지 않고 긍정의 힘이 세다는 것을 마음속에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상 마무리를 짓겠습니다. 지금까지 배우 지세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드디어 강연을 잘 마치고 이제 다음 일정으로 이동하려고 차를 탔는데, 강연을 마친 저의 소감을 좀 차분하게 말하고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다시 켰어요.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누구에게는 꼭 필요한 조언이 될 수 있고 공감이 될 수가 있고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엄청 영광이고 힐링이었죠. 제가 뭐 20대 때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겠습니까? 지금이 제 인생이 완성된 시기도 절대 아니고 무슨 성공 사례를 들려드리는 것도 절대 아니지만 아직도 이 정글숲을 헤쳐나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의 이야기로서 재밌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도 그러면 기분 좋게 엔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던지 말던지 하시고요. 지금까지 파죽 지세연이었습니다. 하나 둘 셋. 오늘은 매니저님 엔딩이다.